안녕하세요, 한중입니다. 자, 오늘은 AD 컨버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 컨버터는 어디에 쓰느냐? 일반적으로 센서들이 이제 이렇게 출력이 좀 됩니다.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대부분 이제 센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양과 그다음에 화학적인 변화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 주는 것들을 의미를 하겠죠. 그런 것들이 변화될 때, 전기적 신호로 변화될 때 대부분이 아날로그 아웃풋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날로그 출력으로 나오는 것들을 자동화 시스템에 이용하기 위해서 뭐 주로 이제 PLC에 연결을 하는 거겠죠. PLC에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 아웃풋으로 변환시켜 놓거나, 또는 이제 고속 출력을 위해서 듀티 사이클, 듀티비로 변환시켜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초음파 센서나 아니면 습도 센서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요구하는 센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아날로그 아웃풋을 가지고 있는 센서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서 그걸 디지털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어기와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센서는 아날로그 센서인데, 이걸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디지털 방식의 센서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는 이 아날로그 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전압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어, 아트메가 128에서 읽어서 그걸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할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LM35라는 그 온도 센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보는 시간을, 온도 측정을 해서 프로그램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트메가 128의 AD 컨버터의 기능이에요. 10비트의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비트로도 사용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0비트로 보통은 사용을 합니다. 이제 10비트라 함은 1비트가 2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2비트가 4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8비트가 256개 데이터, 그 다음에 9비트가 512개의 데이터, 그 다음에 10비트가 1024개의 데이터, 0부터 1023까지 출력되는 1024, 1024개의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1024개의 데이터를 출력해 줄 수 있다, 분해해 줄 수 있다, 입력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환 시간은 65 마이크로에서 260 마이크로세크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다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해 주는 부분을 보면 조금 이해는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를 최대 15km SPS 샘플 퍼 세컨드 1초에 15km 15,000번으로 샘플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개의 ADC 컨버터가 있다, AD 컨버터가 있다. 요거는 8개는 이제 동시에 되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동작되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동작이 되는데, 너무 빠르게 동작이 되기 때문에 꼭 동시에 동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동시에 동작하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멀티플렉서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번호의 AD 컨버팅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8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환 완료 인터럽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인터럽트는 지난 시간에 타이머 카운터를 좀 봤죠. 근데 이제 이것도 AD 컨버터도 인터럽트에 의해서 AD 컨버터를 구동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슬립 모드 노이즈 제거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CPU는 일반적으로 구동하는 방식하고 슬립 모드로 구동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전력으로 구동하기 위해서 슬립 모드라는 것도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는 노이즈 제거 기능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입력 가능 전압은 0에서 5V입니다. 이거는 뭐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0에서 5V만 입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5V까지이기 때문에 5.5V까지긴 한데, 이제 AD 컨버터는 5V까지 입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아날로그 GND하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VCC, 그 다음에 내가 변환하고자 하는 기준값, 요게 이제 5V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리를 보시면 아날로그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면
비교기를 통해서 DAC 출력, 마이크로 프로세서 안에 DAC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DAC 출력이 0V부터 5V 사이에서 쭉 증가를 하면서 이 비교기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값이 이 비교기와 비교를 해서 아날로그 출력 값과 DAC에서 전압을 쭉 올려서 비교한 값이 같아지면, 그러니까 즉 DAC 값이 높아지면 그때 플립플롭으로 출력을 내보내고 그때 생성되는 디지털 값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물론 카운터 값이 이쪽으로 디지털 값으로 전달이 되겠죠.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이렇게 증가하면서 요게 1023 단계까지 증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10비트 카운터로 동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압이 굉장히 낮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비교기 값, 아날로그 값과 비교가 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컨버팅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전압이 굉장히 높은 쪽에 있는 카운트 10비트 카운터가 굉장히 높게 증가해서 높은 쪽에 있는 값은 10비트 카운터가 다 10비트까지 증가를 해야 되니까 비교적 느린 쪽에 느린 속도로 출력이 내보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환 시간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저전압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변환이 되고, 그 다음에 고전압에서는 5V죠. 고전압 쪽에서는 좀 느리게 변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순차 비교형 그 컨버터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지스터, 관련 레지스터를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ADMUX라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ADC SRA라는 레지스터, 그 다음에 ADCL, ADCH 이렇게 있습니다. ADCL은 이제 AD 컨버터 데이터가 로우 값이 출력되는 부분이고, AD 컨버터 데이터가 H 값, 하이 바이트가 출력이 되는, 왜 ADC 컨버터의 데이터 값이 10비트이기 때문에 두 개를 이렇게 나눠서 두 바이트로 나눠서 이제 출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습니다. 디지털 값으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 저장하는 방식은 좀 이따가 또 요 ADLRA라는 레지스터에 의해서, 요 비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보고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이제 마스킹 레지스터, 그 다음에 상태 레지스터, 상태 컨트롤 레지스터, 그 다음에 이건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세 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그 다음에 또 ADMUX, 멀티플렉서죠. AD 컨버터가 8개가 있는데 그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ADC 제로를 쓸 때는 ADMUX 이쪽에 MUX2, MUX1, MUX0에 000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C1을 쓸 때는 001, 요거 001 이렇게 쓰면은 10진수로 변환하면 1이죠. 010, 010 10진수로 변환하면 2, 011 이렇게 되면 10진수로 변환하면 3. 그러니까 ADC 0, 1, 2, 3, 4, 5, 6 뒤에 붙어있는 이 숫자하고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DMUX에 이제 뒤쪽 바이트에 뒤쪽 이 니블에 저기 4비트짜리 쪽에 7을 넣으면 111 4, 2, 1 이렇게 되죠. 비트가 4, 2, 1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러니까 4, 2, 1 이렇게 되니까 1, 1, 1 그러면 이제 7 값이 되죠. AD 컨버터 7번을 내가 동작시키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DMUX의 이 뒤에 있는 4개의 비트는 그 AD 컨버터에 어디에 있는 AD 컨버터 8개 중에 어떤 걸 사용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결정을 짓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거, 여섯 번째죠. 실제로는 5번 비트, 여섯 번째는 ADLRA, 요 부분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AD 컨버터의 데이터가 10비트니까 8비트짜리 레지스터밖에 없잖아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트메가 128에는 8비트짜리 CPU니까. 그러니까 8비트짜리에다 10비트를 저장하려면 2바이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2바이트를 사용할 때 제일 상위 비트부터 정렬을 하느냐, 아니면 맨 하위 비트, 제일 상위 비트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 나가느냐, 아니면 하위 비트부터 이렇게 정렬을 해 나가느냐, 요 차이입니다. 요거에 대한 정렬이 어느 쪽으로 맞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위 비트부터 정렬을 하면 실제로 읽을 때도 조금 계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는 이걸 예, 하위 비트부터 정렬을 하겠습니다. 하위 비트 오른쪽 정렬로 하위 비트로 맞춰가지고 정렬을 할 거예요. 그래서 ADLRA의 요 비트는 0 값을 주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은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기에도 0 들어가고 여기는 이쪽 세 개는 내가 컨버팅 해야 될 AD 컨버터의 그 채널 그거를 결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0, 그 다음에 여기는 채널 결정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뭐 전압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즉 그 AD 컨버터의 전압을 결정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뭐 지금 2.5V를 쓰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REF가 회로상에 그 AREF가 5V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5V를 그냥 쓸 거니까 그냥 00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00으로 쓸 때는 AREF에 연결된 전압 5V가 그대로 DA 컨버터에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0부터 5V까지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0, 1 이렇게 쓰면은 0, 1 이렇게 쓰면은 뭐 마찬가지 5V가 연결되긴 하는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FET 때문에 전압이 인가되는 쪽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ACC 쪽에서 인가돼서 5V냐 아니면은 AREF 쪽에서 인가돼서 5V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11 이렇게 됐으니 2.56V 2.56V가 인가되기 때문에 AD 컨버터는 0부터 2.5V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걸 사용하겠죠. 우리는 근데 AREF가 5V 회로도에서 AREF가 5V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직접 00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쪽 AD 먹스 부분에서 여기도 0, 그 다음에 요거 하이 비트 쪽으로 정렬을 할 거니까 뒤쪽으로 정렬할 거예요. 이쪽으로 정렬을 할 거니까 여기도 0,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사용 안 하죠. 그 다음에 요걸로 채널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0이고 요걸로 채널 결정만 하시면 돼요. AD 목스는 요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DC-L 있고 ADC-H, ADC-L, ADC-H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코드 비전 컴파일러에서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이 두 개를 합쳐서 네. 자, ADC W 이렇게 워드 데이터가 2바이트죠. 그래서 ADCW라는 레지스터를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원래는 따로따로 읽어서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런 현상 필요 없이 ADCW 값을 읽으면 이 두 개가 자동으로 합쳐져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ADCW로 데이터를 읽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DCSRA라는 레지스터가 있어요. ADC Control and Status, 그러니까 즉 제어나 또는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레지스터예요. 자, AD 컨버터도 원리에서 보시면 DA 컨버터 이렇게 카운트를 할 때 기준이 되는 클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이머 카운터도 기준되는 클럭이 있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되는 클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준되는 클럭을 분주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뭐 그냥 기본 분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아마도 프로그램 예제에서 8분주를 사용을 해서 저희는 8분주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8분주를 쓰려면 0, 1, 1 이렇게 주면 되죠. 그리고 0, 1, 1 여기는 0, 여기는 1, 여기는 1 그러니까 3 값을 주면 뒤에 비트를 3 값을 주면 돼요. 그 다음에 ADIE 요거는 이제 ADI는 인터럽트, 아까 인터럽트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럽트 발생을 허용하는 비트입니다. 인터럽트 기능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IF 요거는 변환이 완료됐다 그랬을 때 요 비트가 1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변환이 1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다시 0 값을 써주고 변환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변환이 어쨌든 완료되면 얘가 1 값으로 나타나면서 우리가 변환이 완료됐구나 라는 신호를 얘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DIFR 요거는 AD 컨버터 프리러닝 모드라는 겁니다. 요거 프리러닝 모드는 세팅을 한번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계속 AD 컨버팅을 해요.
그래서 그 값을 계속 읽어오기만, W에서 계속 ADCW에서 읽어오기만 하는 그런 동작인데, 저희는 뭐 이 동작까지는 필요는 없고 계속 센서를 읽긴 할 건데, 그래도 이 동작보다는 그때그때 읽어서 동작을 시키는 기본적인 원리에 충실한 동작을 수행할 거니까 그때그때 읽어서 수행하는 그런 동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ADSC, 요거는 AD 컨버터를 시작하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세팅하면 저기 AD 컨버터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0으로 놓으면 변환이 끝납니다. 물론 뭐 중간에 강제적으로 끊을 수도 있고요. 또는 플래그를 읽어서 변환이 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정지시킬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DEN, 요거는 AD 컨버터를 쓰겠다, 마스크 레지스터라고 보시면 되죠. AD 컨버터를 사용하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기능, 요 레지스터들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제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할 거고요. 1차적으로 요 지금 요 동그라미 표시 있는데 요 왼쪽에 LM35라는 그 온도 센서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뭐 딱 정해진 값이 굉장히 리니어하게 굉장히 직선적으로 나오는 출력 값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지,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전압 값을 온도로 변환시켜 주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쉬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해볼 건 요 가변저항이에요. 그래서 가변저항의 출력 값을 PF6번이 잠깐만요. PF6번이 AD 컨버터의 핀을 한번 좀 보죠. 여기 보시면 PF6번, ADC 6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ADC 6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5번 핀, 여기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PF6번 ADC 6. 그러니까 우리는 채널 6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근데 이제 가변저항이기 때문에 가변저항을 회전시키면, 가변저항을 돌리면 전압이 오르락 내리락 0에서 5V로 오르락 내리락 할 거예요. 그 값을 FND 한번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LCD 한번 출력해보고, 뭐 이렇게 프로그래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동작을 한번 시켜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D 컨버터의 기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AD 컨버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레지스터 이렇게 4개, 3개입니다. 3개. ADMUX, ADCSRA, 그 다음에 ADCL, ADCH 이렇게 되는데, ADCW로 우리는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3개의 레지스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